안녕하십니까, 우둔템퍼 김지훈 바리스타입니다. 지난번 영상은 유익한 영상이 되셨나요? 라떼아트 스킬 진행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표시되고 있는 카드를 눌러주시면 영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크레마 안정화입니다. 처음 라떼아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크레마 안정화를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크레마 안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과정을 크레마 안정화라고 합니다. 크레마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라떼아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에스프레소와 스팀밀크를 섞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믹싱, 이 두 가지를 섞는 거니까 믹싱이라고 할게요. 이 믹싱을 잘해주면 라떼아트가 스무스하게 아주 잘 그려집니다. 그러나 잘 해주지 못하면 라떼아트가 커피 표면 위에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믹싱하지 않고 라떼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그냥 생짜 에스프레소에 라떼아트를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스팀밀크를 부어서 라떼아트를 그리려고 할 때 이 컵 안에서 내가 부어주는 거품을 뭔가 받아줘야 되는데 에스프레소에는 그 받아줄 물질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라떼아트를 하기 전에 에스프레소와 스팀밀크를 섞어줘서 내가 라떼아트를 하려고 부어주는 거품을 받쳐줄 뭔가 베이스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컵 안에 에스프레소에 스팀밀크를 부어주게 되면 스팀밀크 안에 있는 거품이 에스프레소와 만나면서 갈색의 거품이 됩니다. 이 거품은 곧바로 떠올라서 음료의 표면 위에 올라오게 되고 이 올라온 거품은 거품층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크레마 안정화의 목적, 믹싱의 목적, 바로 거품층 만들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라떼아트를 펼치게 될 그림판이 되는 거죠. 이 거품층 베이스는 커피 표면 위에서 다음에 들어올 흰색의 거품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품층 베이스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품층이 너무 두껍거나 굳어 있으면 라떼아트를 하려고 우유를 부었는데 그 그림이 아예 그려지지 않거나 아주 작게 그려집니다. 반대로 이 거품층이 얇게 쌓이게 되면 스팀밀크의 흰색 거품이 그냥 힘없이 쭉 밀려나게 돼버립니다. 가끔 라떼아트가 그려지지 않고 확 퍼져버릴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이 거품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너무 얇게 형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크레마 안정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되시죠? 잘 보셨죠? 별다른 스킬을 부린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툭 하고 스팀 피처만 가져다 댄 것 같은데 거품이 쫙 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믹싱이 아주 잘 되면 커피 표면 상태가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라떼아트가 아주 잘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크렘 안정화라고 부르는 믹싱 단계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일단 초보자분들이 믹싱 단계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라떼아트 할 때 얼마의 시간이 주어질까요? 우리는 얼마의 시간 안에 라떼아트를 완성해야만 할까요? 저는 초보자분들과 수업을 할 때 스팀이 끝난 직후부터 라떼아트가 끝나는 시간까지 30초 안에 끝내라고 말씀드립니다. 스팀밀크는 스팀이 끝난 직후부터 상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스팀이 끝난 직후에는 우유와 거품이 아주 잘 혼합된 상태로서 웻 거품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혼합되어 있던 거품과 우유는 점점 분리되면서 세미 드라이 거품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드라이 거품 상태로 완전히 변하게 되죠. 우리는 이 3단계 중에서 웻 거품과 세미 드라이 거품 사이에서 라떼아트를 해주시면 아주 잘 그려집니다. 바로 그 잘 그려지는 시간이 약 30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30초 동안에서 믹싱하는 시간을 빼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겠죠. 우리는 보통 하트나 로제트 같은 한붓 그리는 디자인에서는 약 한 15초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2단이나 3단 같이 단수가 점점 올라가는 디자인일수록 우리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믹싱에서 시간을 너무 허비해버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줄어든 시간 안에 복잡한 그림을 더욱 그리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믹싱하는 시간을 약 3에서 4초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믹싱을 하면 스팀피처 안에 있는 거품의 상태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내가 컵 안에 부어준 거품의 상태, 이 거품층 베이스의 상태도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믹싱하는 영상을 보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저는 수업을 할 때 믹싱하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은 스팀피처를 다루거나 우유 붓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유를 부으면서 스팀피처를 움직여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움직이시기도 하는데, 이때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면서 믹싱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거품층 베이스가 생기는 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수업 때 추천하는 포인트는 1번 포인트의 부라입니다. 1번 포인트에 스팀밀크를 붓게 되면 스팀밀크와 에스프레소가 강하게 뒤섞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크레마 안정화 방법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보자분들이 크레마를 살리면서 믹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라떼아트의 첫 시작 크레마 안정화, 이 믹싱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1번 포인트에 붓게 되면 크레마를 깨트리면서 크레마 안정화를 하거나 믹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라떼아트 다음 단계인 포링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크레마 안정화 포인트인 2번 포인트는 살짝 뒤에 얘기하고 3번 포인트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포인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믹싱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는 마치 미끄럼틀 같아서 이 포인트에 스팀밀크를 부어주면 스팀밀크가 컵벽을 따라서 슬라이딩해서 에스프레소 밑으로 쏙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크레마 위로 흰색 얼룩을 남길 위험이 전혀 없죠. 에스프레소 아래로 들어간 스팀밀크는 컵의 곡면을 따라서 회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에스프레소와 하나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드러운 거품층 베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죠. 3번 포인트 믹싱 방법은 주로 테이크아웃 컵, 종이컵에 믹싱할 때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종이컵 깊숙이 고여있는 에스프레소에 스팀밀크를 떨어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컵 벽면을 따라서 스팀밀크를 부어주게 되면 컵 안쪽에 있는 에스프레소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게 됩니다. 매우 유용한 포인트죠. 물론 크레마도 잘 살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2번 포인트입니다. 2번 포인트는 전통적인 크레마 안정화 포인트입니다. 에스프레소의 가장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스팀밀크를 부었을 때 안정적으로 스팀밀크와 에스프레소를 자연스럽게 섞이게 해줄 수가 있죠. 다른 포인트에 비해서 스팀밀크가 바닥을 막고 튀어오를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는 초보자분들이 정확하게 부어주지 않거나 너무 살살 붓거나 또는 스팀 피처를 돌려주면서 잘 부어주지 못한다면 에스프레소와 스팀밀크는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크레마가 표면 위에서 굳어있는 채로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믹싱이 아주 잘 연습된 상태에서 도전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크레마 안정화라는 에스프레소와 스팀밀크를 잘 섞어주는 믹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1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크레마는 다 깨트려 버리지만 초보자분들이 배우기 쉬운 포인트고, 크레마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림이 훨씬 더 잘 퍼지는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크레마를 잘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얼룩이 지거나 혹은 좀 연한 거품층 베이스가 만들어져서 라떼아트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깔끔하게 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떼아트를 만들었을 때 색깔 대비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라떼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초보자분들이 완벽하게 믹싱하기 어려운 포인트이기도 하죠.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채롭게 써먹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초보자분들은 컵 끝에 붓거나 할 때 아주 불안해하기 때문에 3번 포인트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테이크아웃컵에서 이 포인트를 써보게 된다면 아주 믹싱이 잘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포인트들을 잘 이용하셔서 본인들이 일하시는 매장이나 본인들의 실력 또는 주문 들어온 음료에 따라서 잘 활용하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 앞으로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아서 영상으로 다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